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전북적 평등지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분해 노동자들이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파업을 진행했죠. 그 이전에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내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전주시와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협의체 측은 전주와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반입되는 하루 40톤가량의 재활용 쓰레기는 현재 민간업체 위탁해 처리해 있다고 밝혔는데, 복구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곳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 리사이클링 타운을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분회장인 이태성 분회장을 만나겠습니다. 분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곳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보니까 음식물 냄새가 일단 심각한데, 오늘 그 이태식 지부장님과 함께 오면서 오늘은 냄새가 이렇게 심한 날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글쎄 이곳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근무 환경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기 준공되고 나서 여기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분도 계시긴 한데, 지금 여기 체감하시기는 좀 아시겠지만 이런 노동 환경도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노사협의회나 이런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거론이 되면서 조금 개선된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도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지하층에 내려가면은 좀 이것보다 조금 상당히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려가면은 좀 숨을 못 쉴 정도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가스나 눈이 따갑죠, 많이. 사실 저는 이곳이 지금 2번째인데 그때에 비하면 물론 이곳은 이제 실내 사무실, 노조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덜합니다만 잠시 후에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그 환경은 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세 곳의 처리 시설로 가는데, 하나가 이제 광역 폐기물 매립 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각 자원센터,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계획이 됐고, 실제로 2016년쯤에 이렇게 준공이 되면서 2017년에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 처리된 거를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해양에 투기를 하게 됐지만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고 거기서 탭이나 사료를 만들고, 남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전기로 이제 발생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 권역만 옵니까? 아니면 주변 시군 단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으로 옵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주 시내에서 발생되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16년에 아마 이제 운영이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곳에 시설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분회장님은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는 이제 6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공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실제 지금 이제 4년째는 좀 이제 접어들고 있고, 제가 분회장을 생활을 지금 이제 한 4년째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래도 전북 평등지부의 이 분해가 노동조합이 있어서 사측과의 어떤 협상의 창구가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번 추석 때 또 이틀간의 파업도 있었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왜 추석 명절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 차가 수거해서 잘 처리되겠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이거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원래는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전주까지 내려올 생각은 없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네 보니까는 전주까지 내려왔는데요.
노동 환경도 노동 환경이지만은 실제로만 저희 노동조합은 매년 이제 인단협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고 현장의 노동 환경에 맞게끔 그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이죠. 재작 2019년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동 임금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회사도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노동 환경이 전사적으로 다 틀리다. 그러니까 요 노동 조건에 맞게끔 여기도 임금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2019년도에 요 근처에 있는 광역수학장 네네. 임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서로 합의하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 오면서 그렇게 여하튼 간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노사에 여하튼 간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죠. 근데 2022년에 오면서 원점부터 다시 거론하자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절충안도 내지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상당히 좀 괴리감과 배신감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는 하루에 300톤을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8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래는 실시 설계가 되었지만 그 실시 설계가 된 게 실질적으로 기계나 각 성능이 효과를 처리할 효율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늘려서 24시간 처리를 하면은 감당이 되니 설비에 대한 투자를 비용보다는 인원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인원을 충원을 해서 24시간 체계 360일 가동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전주시가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중재 역할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단순히 노사에게만 맡기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BTO 사업이라고 하는 민자 투자 방식이라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들이 이 노사 분규 갈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시민 불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에 달했을 때만이 말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막 장기간 노사 분규로 인해 가지고 김장철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물이 수거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좀 발생이 돼야 그나마 좀 역할을 하려고 나서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는 뭐 그런 사항이 안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경고성으로 서로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지유도 감독이 책임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들을 빨리 좀 갈등들을 봉합했으면 좋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석 때 이틀간 파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추석 때 양일간은 뭐 음식물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처리 관련한 여기 뭐 혼란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민간 위탁 관련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들이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예약 관련해 전주시하고 이 맺은 실시예약 내용을 보면 매년 2% 이내에 실시예약 변경을 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물가 변동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법률적 내용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사실은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양자 간을 더 대화들을 풀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노동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사이클타운 분의원 배재원입니다. 우리 배 선생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곳이 뭐 첫 직장은 아니셨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일을 혹시 다른 곳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주시 음식물 처리장 이전에 팔복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근무하신 지가 꽤 되셨겠네요. 그쪽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예, 좀 이쪽에 현대 방식으로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때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지하층이었고 단층에서 시설이 단층이다 보니까 그래도 위부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는 것 같고 그래도 환경이 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2층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위부 공기 유입되는 것도 없고 환경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뭐 고열 냄새 그런 걸로 해갖고 안 좋습니다. 여기는 임금 부분은 아까 여기서 지부장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이제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거업체와 처리업체 팔복동 쪽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각 수거업체들도 이제 계약 방식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 이게 프로테지로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90% 선에서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업체들이 지금 월등히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회사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업체가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시 음식물 처리는 이제 저 리사이클링 타운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 더 임금이 높고 이곳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처리하는 이 근무자들의 임금이 좀 더 낮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수거업체나 이제 처리업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있었는데 지금 계약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인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기본적으로 처리 시설이 밑에 있다 보니까 악취가 올라오니까 그 악취를 뽑아서 탈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리사이클링 타운이 들어서기 전에 팔복동에도 이렇게 보면 시설들이 있을 때 이게 1층에 제가 가본 기억이 있거든요. 오히려 근무자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러니까 비교가 됐잖아요. 오히려 현대화 시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현대화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전에 작업 환경이 오히려 1층이 더 나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팔복동 상황하고 지금 현재 리사이클링 그 처리 상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팔복동 상황은 거기에서 이제 간이 어떻게 보면 1차 처리만 해가지고 건조물을 다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 건조까지 해가지고 하는 처리 시설까지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팔복동 상황하고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렇게 처리 시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하 시설에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상 상황하고의 지하 상황은 여건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거기에 지하 시설들도 이미 그 탈취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 방지 시설까지 연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주시청의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님을 뵙기 전에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그 노동자분들,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 듣고 왔고, 아마 과장님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려 봅니다. 우선 우리 전주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 중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돼서 지금 전주시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전주시 쓰레기 처리 현황을 좀 나눠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크게는 그 생활 폐기물이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소각용하고 매립용,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각용하고 이제 매립용은 하나의 이제 분류고, 크게 나누면 일반적으로 그 생활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이게 수거업체가 다르고 처리업체가 다르고 지금 그런 현실인 거죠. 예, 수거는 이제 수거만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는 이제 처리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동안 이틀간 지금 파업을 조합원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처리는 잘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운영사 측에서 그 비상 대기조를 운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리사이클링 타운이 들어서게 된 그 과정을 좀 보니까 건립 개요가 국비도 들어갔지만 역시 민자 투자 방식 BTO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을 넣고 지금
건립이 됐고 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만큼 주최 업체로서 좀 권한도 좀 많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BTO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사가 책임지고 20년간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그 구조예요. 그래서 운영사가 책임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책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인 발주처가 이제 전주시가 될 텐데 전주시는 그러면 어떤 역할,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저기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 지도 감독은 있겠죠. 예. 지도 감독은 있고 다만 민투 사업 특성상 법령 내에서 그 관리 감독을 그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어느 선까지만 관리 감독을 하라라는 그런 그 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전주시가 그러면 관리 감독을 1년에 뭐 몇 차례 어느 영역 어떤 부분까지 하시는지. 관리 감독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 노사 간의 관계 부분은 네. 그 운영사 측하고 그 노조 측하고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그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운영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려고는 그런 식의 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전주시와 또 사업자와 노동자 3자 간의 어떤 그 협상 테이블은 한 번도 좀 없으셨던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연휴 전에 노동자 측도 저희가 직접 만났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예, 만남을 개별적으로, 가졌지만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3자 간에 만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가지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또 수거가 되지 않았을 때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시민들의 또 어떤 반발의 목소리도 또 커질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아마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노조 측 입장만을 노동자 측 입장만을 듣고 온 상황에서는 광역 소각장 수준의 임금 합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년째 계속해서 지금 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금 협상 관련해서 뭐 전주시가 어떤 관여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이게 운영사의 경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처럼 또다시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또 사측에서 또 비상대기 대체 근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행정의 입장이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냥 노사의 상황으로만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행정의 제한적인 또 입장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 마냥 마냥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운영사 측과 그다음에 노조 측과 여러 의견들을 또 수렴하고 또 3자 간의 자리를 만들어서 좀 대화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자 측도 만나셨고 개별적으로 사측도 만나셨는데 사측의 입장을 혹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사측은 현재 사측에서 현재 노조 측에다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전달을 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렴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3자 간의 만남을 아직 제안해 보지는 않으셨죠? 사측에. 지금 그 연휴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못 가졌는데 아니, 그 이전부터요.
삼자 간에 만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추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측에서는 삼자 간에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연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그 접촉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전에 그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난 부분들은 다 복구가 된 겁니까? 현재 지금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10월 초까지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인은 나왔습니까? 지금 그 화재 감식 결과 추측인데 그 폐파 배터리가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 선별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최초 발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의 김종남 과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에서 우리 또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재활용 선별시설이 화재로 지금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유지 처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반입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되는 그 부분으로 시민들께서 재활용 관련 그 분리배출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신다면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전주시 자원순환과의 김종남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우리 의원님과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파업 관련해서 우선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 화재로 리사이클 타운이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아까 김종남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0월 말까지 복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건 뭐 사실이겠죠. 감안을 또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감사의 말씀도 아까 뭐 김종남 과장님 하시던데,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깊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세 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사실 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확대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현재 현상이나 문제점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관리 감독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 몇몇 사람들에게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어떤 관리나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재 문제점도 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쓰레기의 대란이라든가 폐기물 반입 차단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몇몇 이해를 가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계속 챙기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6년, 18년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현금 지급과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 뭐 이런 부분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들이 시민들에게 대규모로 어떤 피해를 주는 방식,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현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관리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필수적인 업무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최대한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해당 리사이클링 타운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항상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계속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입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파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영리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폐기물 처리 시설 가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대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15년 동안 향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 화합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국의 내지는 외부의 선진적인 폐기물 처리 운영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이 수익의 일부를 이제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매립장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2027년으로 들었고, 그 다음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 이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1기 매립장이 이미 폐쇄가 돼 있는데 그곳을 다시 들춰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그 당시만 해도 소각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도 더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 그 숙제는 행정과 그 주민협의체가 또 고민을 함께 맞대야 되는 그런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더 많은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고, 행정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때로는 칭찬과 때로는 어떤 감시 또 권유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매립장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2026년까지 운영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보다 쾌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뭐 좀 개선이 돼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전주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승우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